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그 빛은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를 차갑게 비출 뿐이었다. 유령그룹의 총수 강지훈과 그의 아내 윤서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윤서연은 우아한 손길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섬세하게 조각된 크리스털 잔 속에서 붉은 액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와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 자신의 남편인 강지훈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한 사람.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서연에게는 경멸과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감정적으로 무디고 둔감한 남자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렇기에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의는 어땠어요? 새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겠네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는데 익숙했다. 강지우는 접시에서 눈을 떼진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늘 똑같지. 별다른 문제 없었어.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이는 태도였다. 서연은 속으로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반응. 강지훈의 무관심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가려주는 가장 완벽한 장막이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거대한 음모에 거미줄이 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터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의 핸드백 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 갤러리 관장님이네요. 내일 자선 경매에 나올 작품 사진을 보내주셨나 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강지훈의 시선 반대 방향으로 기울였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그림 사진이 아니었다. 1차 자금 이체 완료. 다음 단계 지시 바랍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서연은 태연하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한 뒤 마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본 것처럼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번 경매에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미술품 투자는 요즘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우리도 괜찮은 작품 하나쯤은 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밑밥을 던지듯 그의 반응을 살폈다. 강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읽어내기가 불가능했다.
당신 안목을 믿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사도록 해.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 그의 허락은 서연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연기력이 완벽했다고 자축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우는 감정이 메마른 사업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먹잇감의 가장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떨림, 핸드폰을 쥘 때 잠시 굳어졌던 손가락, 그리고 그의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 스치는 탐욕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남은 강지훈의 눈빛은 다이닝룸에서의 무표정함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책상 위 태블릿 PC를 켜고 비밀리에 설치해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아내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오늘 저녁 그녀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고 어떤 자금을 움직였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는 윤서연이 최근 아르테미스 투자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배후에는 과거 유령그룹의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라이벌 기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아내가 단순히 이혼 위자료를 노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쿠데타였다. 강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서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사진 속 그녀는 결혼식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한때 그 미소를 진심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음을 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전략가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적인 낭비일 뿐이다. 그는 오직 완벽한 승리만을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제국을 탐냈다면 그는 그녀가 기어오를 수조차 없는 절망의 성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에 그녀가 가진 모든 희망과 자만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졌다. 그는 비서실 직통번호를 눌렀다. 곧바로 단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최 실장입니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가 던진 미끼를 기꺼이 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었다. 더 깊은 심연으로 그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윤서연이 짜놓은 판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춰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무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령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날카로운 옆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어젯밤의 서늘한 결심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령그룹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남자. 최민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 실장은 강지훈이 맨손으로 유령을 일으킬 때부터 함께한 복심이었다. 그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강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윤서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통화 목록, 자금 흐름, 그리고 비밀리에 만난 인물들의 신상까지. 아르테미스 투자 컨설팅, 말씀하신 대로 유령 회사가 맞습니다. 법인 등기는 작년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영업 활동은 전무합니다.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99%입니다. 초에 실장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는 강지훈의 시간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법을 잘 알았다. 그는 화면을 넘겨 아르테미스 법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띄웠다. 그 내역의 끝에는 윤서연이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송금한 거액의 자금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홍콩의 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초의 실장은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는 그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모님께서 최근 접촉한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최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서연의 사촌인 윤태식의 사진과 함께 금융계에서 교활하기로 소문난 변호사 박기철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박기철은 과거 여러 기업의 적대적 M&A에 관여하며 막대한 부를 챙긴 인물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유령 그룹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 실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게. 우선 이 모든 사실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걸로 한다. 내부의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윤서연에 대한 감시망을 더 좁히되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그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의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는 저기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할 생각이었다. 우리가 직접 판을 하나 만들지. 이름은 시리우스 벤처스로 하게.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한 신규 투자법인처럼 위장해. 관련된 서류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 법인을 통해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꾸미는 거야. 정보는 철저히 통제하되 윤서연의 귀에 흘러 들어갈 우연한 경로를 몇 개 만들어둬. 최 실장은 즉시 강지훈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것은 덫이었다. 윤서연이 유령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공격하려 한다면 거짓 정보로 그녀를 유인해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상대로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윤서연은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사촌 오빠인 윤태식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훈의 반응에 완전히 고무되어 있었다. 지훈 씨는 역시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미술품 얘기를 꺼내자마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마든지 사라고 하더군. 자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멍청이지.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윤태식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 마라. 서연아, 강지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괜히 유령그룹을 그만큼 키운 게 아니라고.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막대한 이익에 대한 탐욕이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오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강지훈은 사업에서나 괴물이지. 사람 감정에는 완전히 장님이라고. 그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배경이 필요해서 결혼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주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고, 그는 절대로 내가 자기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그는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서재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시리우스 벤처스 투자 제안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서류를 대충 던져 놓은 뒤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일부러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복도로 나갔다. 그것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 윤서연이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재로 들어서는 아내의 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책상 위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카메라로 문서를 촬영하는 미세한 셔터음까지. 그는 욕실의 물소리를 방패 삼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잡지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일찍 쉬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는지 알면서도 강지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도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윤서연은 강지훈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고 화려하게 제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흥분에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시리우스 벤처스라는 비밀 정보가 남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미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면 강지훈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옆에서 잠든 척하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배신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이 그를 감쌌다. 미끼는 던져졌고 먹잇감은 그것을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그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멤버스 바의 VIP 룸, 짙은 벨벳 커튼이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방 안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시가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윤서연은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얼음이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녀의 사촌 오빠 윤태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금융 전문 변호사 박기철이었다. 윤서연은 지난밤 강지훈의 서재에서 빼돌린 시리우스 벤처스 관련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게 강지훈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예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합법 투자처럼 보이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니 조세 회피 지역의 유령 회사 몇 개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흥분이 묻어났다. 박기철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하게 문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의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윤태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박 변호사의 눈치만 살폈다. 이 거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의 심장은 매 순간 불안감에 터질 것 같았다. 상대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유령그룹의 강지훈이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박기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감정이 없었다. 정보는 확실한 것 같군요. 강지훈 회장답지 않게 허술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비밀스럽게 진행하느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여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정도 증거라면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판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윤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원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판을 키운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죠?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박기철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듯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 정보를 언론에 터뜨리는 겁니다. 유령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총수가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그들이 아르테미스 투자를 통해 확보해둔 자금으로 유령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확보한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강지훈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국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거대한 반역이었다. 윤태식은 그 엄청난 계획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실패라도 하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윤서연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오빠는 가만히 있기나 해. 이 판은 내가 주도하는 거고 박 변호사님이 설계하는 거야? 실패는 없어. 강지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자기 곁에서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증오가 뒤섞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기회였다. 한편 유령그룹 본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에서는 최민준 실장이 이끄는 정보 분석팀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초의 실장은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윤서연의 주변 인물들, 특히 박기철 변호사의 뒷조사를 샅샅이 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실장님 한 젊은 분석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최 실장은 빠르게 그의 자리로 다가갔다. 모니터에는 박기철 변호사의 과거 자금 거래 내역이 복잡한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수많은 거래 내역 속에서 분석팀은 암호화된 해외 계좌를 통해 주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나타났다. 태양건설. 유령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건설업계에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혀온 경쟁사였다. 태양건설의 오너 일가는 과거 유령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강지훈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박기철 변호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양건설이 심어놓은 스파이이자 이번 쿠데타의 실질적인 설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모님의 개인적인 일탈과 탐욕이 부른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유령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 기업의 치밀한 공작이었던 것이다. 윤서연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했다. 그녀의 탐욕과 강지훈에 대한 증오심은 그들이 조종하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였을 것이다. 그는 즉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회장실로 향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최 실장은 그의 눈동자가 분노와 냉철함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내의 배신을 넘어 오랜 숙적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터였다. 보고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 실장은 숨죽여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차가웠다. 태양건설이라. 쥐새끼들이 굴을 파다 못해 호랑이 목덜미를 물려고 드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잘 됐어. 강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전부 뽑아내야지. 아내의 배신을 이용해 내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했겠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이 판 함정을 역이용해 태양건설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명분을 얻게 되겠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린 제국의 군주였다. 그는 초의 실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2단계 작전을 시작하도록. 강지훈의 2단계 작전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어자를 넘어 적을 교란하고 유인하는 능동적인 사냥꾼이 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서연과 그녀의 배후 세력이 시리우스 벤처스라는 미끼를 확실하게 물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적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종종 심각한 표정으로 해외 파트너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척했다. 물론 그 통화의 상대는 초의 실장이거나 허공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도 안 돼.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하는 비밀 프로젝트란 걸 잊었나. 그는 일부러 문을 열어둔 채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이었다. 윤서연은 그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한 모습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그가 흔들리는 모습은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엿들은 정보들을 즉시 박기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강지훈의 비밀 프로젝트에 심각한 자금 문제가 생겼다는 정보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다.
박기철 변호사는 이것이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윤서연과 윤태식을 다시 소집했다. 강지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준비한 칼을 뽑을 때입니다. 그가 비밀 자금 문제로 허둥대는 사이 우리는 그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향한 냉혹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계획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단순히 정보를 언론에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유령그룹에 실질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냈다. 강지훈의 시리우스 벤처스는 유럽의 에코퓨처 테크놀로지라는 신생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시리우스 벤처스의 비자금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령의 투자는 무산될 것이고 에코퓨처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폭락 직전의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동시에 유령그룹은 투자 실패와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것은 상대의 심장을 노리는 완벽한 한 수처럼 보였다. 문제는 에코퓨처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할 거대한 자금이었다. 윤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르테미스에 있는 자금을 전부 동원하겠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보석이랑 부동산까지 전부 처분해서 자금을 만들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건 도박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태식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말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기철 변호사가 지정한 해외 투자 전문 회사 주피터 홀딩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에코퓨처 테크놀로지는 강지훈과 최 실장이 만들어낸 완벽한 유령 회사였고 주피터 홀딩스 역시 그의 또 다른 함정이었다. 윤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돈을 쏟아붓는 그곳은 사실 강지훈의 소나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제국의 여왕이 되기 위해 적의 요새로 자신의 모든 군자금을 보내고 있는 셈이었다. 유령그룹 비밀 상황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넘쳤다. 최 실장과 분석팀은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는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던 아르테미스 투자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여러 나라의 금융망을 거쳐 마침내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주피터 홀딩스로 향하고 있었다. 자금 이동 경로 확인. 5분 후 최종 입금 예정입니다. 분석 요원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최 실장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지훈 회장의 이 대담한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만약 조금의 오차라도 생긴다면 유령그룹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Transaction Complete, 거래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윤서연과 태양건설이 동원한 모든 자금이 단 1원도 빠짐없이 주피터 홀딩스의 계좌로 완벽하게 입금된 것이다. 그 순간 상황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 직통 인터폰을 들었다. 회장님, 물고기가 그물을 물었습니다. 완벽하게요.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윤서연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기철 변호사로부터 자금 이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의 폭탄을 터뜨리고 강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대담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유령그룹 안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강지훈은 초의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도 안도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올가매는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첫 번째 화살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이제 그 화살은 적의 피를 말리며 서서히 숨통을 조여 갈 것이다. 그는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강지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유령 창립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당신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어. 백화점 VVIP 라운지를 통째로 예약해뒀으니 마음껏 골라봐.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을 건네고 있었다. 강지훈이 약속한 주말의 쇼핑은 그야말로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그는 백화점 최상층의 VVIP 라운지 전체를 빌렸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들이 오직 윤서연 한 사람을 위해 도열해 있었다.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발밑에 세상을 가져다주는 남편의 모습은 그녀에게 완전한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배신을 꿈에도 모른 채 죄책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이런 과한 선물을 안겨준다고 생각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서연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 보이며 강지훈에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보석보다 더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군? 그걸로 하지. 그의 눈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남편의 애정이 아닌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사형수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가 사주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미 강지훈이 몰락한 후의 삶을 그리고 있었다. 유령그룹의 새로운 지배자, 그리고 사교계의 여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녀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달콤한 꿀을 빨아먹는 나비처럼 즐거워했다. 그녀가 명품에 취해 있는 동안 유령그룹의 비밀 상황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 최 실장의 팀은 적의 자금줄을 손에 넣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적의 머리를 직접 겨누고 있었다. 해킹 전문가들은 밤낮으로 박기철 변호사와 태양건설 측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는 데 매달렸고, 마침내 그들의 굳게 닫힌 금고를 여는 데 성공했다. 해독된 통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다음 주에 열릴 유령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였다. 태양건설은 이미 몇몇 악명 높은 경제부 기자들을 거액으로 매수해 두었다. 박기철 변호사는 강지훈의 비자금 장부인 시리우스 벤처스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그럴듯한 증거물로 포장해 놓았다. 그들은 파티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이 자료를 기자들에게 동시에 터뜨릴 계획이었다.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서연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강지훈의 기념 연설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남편의 위선을 폭로하는 피해자 연기를 펼치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의 충격적인 폭로와 비자금 스캔들이 동시에 터진다면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고 유령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터였다. 최 실장은 해독된 계획안을 읽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공격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악의에 찬 계획이었다. 특히 강지훈 회장의 아내가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칼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모든 자료를 들고 회장실로 달려갔다. 그는 이 미친 계획을 막기 위해 당장 파티를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었다. 보고를 들은 강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상대를 잔인하게 끌어내리는 것.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 실장, 파티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네. 최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적들이 파놓은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강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함정인 줄 알면 그 함정을 역이용하면 되는 걸세. 그들이 파티를 전쟁터로 선택했다면 기꺼이 응해줘야지. 다만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모를 뿐이야. 강지훈의 눈빛은 이제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적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이었다. 화려한 파티, 수많은 귀빈들, 그리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그는 그들이 스스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믿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무대 전체를 뒤엎어 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붙잡아 수백 배의 힘으로 되돌려줄 참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전체를 지배했다. 파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게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초대된 모든 손님과 언론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의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파티홀의 메인 스크린과 모든 음향 장비를 우리 비밀 상황실과 직접 연결해 두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한 특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감독은 물론 초의 실장 자네가 직접 맡아야겠지. 그 순간 초의 실장은 강지훈의 진짜 계획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적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공격을 공개적인 처형의 신호탄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의 파티는 누군가의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끔찍한 장례식이 될 것이었다. 유령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서울 전체가 들썩이는 듯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기업 기념일을 넘어 강지훈이라는 젊은 제왕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파티가 열릴 특급 호텔은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밤낮으로 행사장을 꾸몄고 언론은 연일 파티의 규모와 예상 참석자 명단을 보도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강지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의 중요한 계약들을 처리했고 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저녁에는 꼬박꼬박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모습에서는 거대한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나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처럼 보였다. 그는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민하는 윤서연을 위해 유명 디자이너들을 저택으로 불렀고 그녀가 고른 순백의 드레스를 보며 진심인 듯한 찬사를 보냈다. 역시 내 아내야?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아름답군. 파티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거야. 그의 칭찬에 서연은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서곡이라고 굳게 믿었다. 남편이 직접 깔아주는 레드카펫을 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강지훈의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윤서연의 동맹들은 초조함과 흥분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파티를 이틀 앞두고 그들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위해 박기철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에 모였다. 박 변호사는 최종 계획을 브리핑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역시 이번 작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윤서연 씨는 강지훈의 연설 직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최대한 비극적이고 충격받은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폭로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기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박 변호사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자신만만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기라면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이미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이나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연습한 참이었다. 반면 윤태식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강서방이 이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다. 박 변호사는 그런 그를 경멸적인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어. 당신은 당신 몫의 돈만 챙기면 그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지금 당장 빠져. 그 말에 윤태식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파티가 열릴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최민준 실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행사 준비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최 실장의 팀원들은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었고 모든 통신망은 그들의 비밀 상황실에서 직접 감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저 스크린이 잠시 후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단두대가 될 터였다. 그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연결을 마쳤다. 이제 강지훈 회장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이곳은 축제의 장에서 심판의 장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무정의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준비 완료. 코드명 심판의 날. 스탠바이. 파티 전날 밤. 저택의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서연은 내일 입을 순백의 드레스를 마네킹에 걸어두고 마치 성물을 바라보듯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살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사랑스러운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냥 내일이 기대돼서요.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큰 파티는 처음이잖아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은 내일 펼쳐질 거대한 반역의 성공을 예감하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행동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분명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내일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유령그룹의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 그의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자신을 향한 사랑의 언약으로 받아들였지만 강지훈에게 그것은 심판을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유령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에 밤이 밝았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고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 파티의 주최자인 강지훈과 윤서연 부부가 있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의 옆에 선 윤서연은 어젯밤 그가 골라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의 짜릿한 흥분이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가 흐르고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끝없이 제공되었다. 윤서연은 시계에 자꾸만 눈길을 주었다. 강지훈의 기념연설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행사장 한쪽에 서 있는 박기철 변호사와 눈을 맞추었다. 박 변호사는 눈짓으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매수된 기자들은 무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윤태식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연신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 거대한 사기 기극의 규모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그는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군중 속에 강지훈에게 닿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했다. 호텔의 지하, 임시로 꾸려진 비밀 상황실에서 최민준 실장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행사장 내부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현장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려왔다. 박기철 변호사, 4번 테이블, 윤태식, 11번 테이블, 타겟, 언론사 기자 5명. 모두 무대 좌측의 위치 확인. 모든 것은 강지훈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젊은 리더. 유령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모든 조명이 무대를 향해 집중되었다. 강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로 아내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연습한 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더없이 가련하고 연약해 보였다. 잠깐.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가냘픈 외침은 작았지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장내에는 혼란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그녀에게 돌렸다. 박기철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제 그녀가 강지훈의 위선을 폭로하는 비극적인 대사를 읊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윤서연은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강지훈을 향해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입을 열어 준비된 첫 마디를 내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미 연단에 도착해 있던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무대 아래의 혼란을 완전히 장악한 채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연설에 앞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원래대로라면 유령그룹의 10년 역사를 담은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터였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고급화의 내부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윤서연 자신과 박기철 변호사, 그리고 윤태식이 앉아 있었다. 영상 속의 윤서연은 지금의 가련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탐욕과 자신감에 찬 얼굴로 교활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강지훈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예요. 이걸 터뜨려서 주가를 폭락시킨 다음 우리가 헐값의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랜드 볼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다. 윤서연은 스크린 속의 자신과 무대 위의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장면이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윤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그녀는 탐욕에 찬 얼굴로 남편을 모욕하고 그의 제국을 빼앗을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혹은 스스로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었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침묵으로 변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관객처럼 스크린과 무대 아래의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상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박기철 변호사가 유령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태양건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태양건설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윤서연이 매수된 기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장면. 그녀의 사촌 오빠 윤태식이 도박빚에 시달리며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애원하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결정타는 마지막에 터져나왔다. 초의 실장의 팀이 시각화한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녀가 아르테미스 투자를 통해 모은 검은 돈이 주피터 홀딩스라는 계좌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지훈은 그 영상을 배경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모든 하객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편의 잘 짜인 배신극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그는 무대 아래의 아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 아내 윤서연 씨는 제가 일에만 미쳐있는 감정 없는 로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등 뒤에서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영토에 기어드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을 걸어 나와 무대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마치 거대한 법정의 검사처럼 보였다. 윤서연 씨, 당신은 시리우스 벤처스가 내 비밀 자금이라고 확신했겠지. 하지만 그건 당신 같은 주의를 잡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든 덫이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모은 모든 돈을 쏟아부은 주피터 홀딩스는 사실 내 소유의 또 다른 금고였을 뿐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윤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를 완벽하게 속이고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였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놀아나는 미련한 졸에 불과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태양건설 회장을 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신극의 배후에서 유령그룹을 삼키려 했던 태양건설. 당신들은 내 아내의 탐욕을 이용해 비열한 전쟁을 벌이려 했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두겠다. 나는 이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선전포고의 장내는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행사장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하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최 실장이 직접 선발한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윤태식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윤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다른 요원들은 박기철 변호사와 매수된 기자들에게 다가갔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냉정을 잃지 않으려는 듯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이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도망치려던 기자 몇 명은 입구에서 다른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거대한 작전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윤서연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화려한 계획, 되찾고 싶었던 명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증오심까지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끔찍한 수치심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뿐이었다. 아,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오늘 아침 승리를 예감하며 골랐던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처참한 패배를 상징하는 초라한 의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장내의 혼란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강지훈은 무너진 아내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반초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끝이 났다. 유령그룹의 10주년 기념 파티는 세기의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날 밤의 모든 사건은 참석자들의 스마트폰과 기자들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축제의 장이 심판의 장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광경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강지훈의 냉혹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의 빈틈없는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에 경탄했다. 파티가 아수라장이 된 직후 현장은 강지훈의 통제에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윤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박기철 변호사와 윤태식을 포함한 공모자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강지훈은 몇몇 주요 언론사 기자들만 남긴 채 차분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부부 문제를 넘어 경쟁사의 비열한 기업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그의 발언은 모든 논란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대중의 관심은 부부의 치정극에서 기업 간의 거대한 전쟁으로 옮겨갔다. 다음 날 주식 시장이 열리자 유령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공개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오히려 그가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이 제출한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피고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박기철 변호사는 태양건설의 사주를 받아놨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윤태식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조사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화려한 화장과 명품 드레스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얕보았던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의 야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명백한 유책 사유 때문에 이혼은 법정 다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강지훈은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그녀와의 법적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강지훈의 칼날은 태양건설을 향했다. 그는 그날 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태양건설을 불공정 거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태양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수십 년간 유령그룹의 발목을 잡아왔던 오랜 라이벌은 강지훈의 단 한 번의 방역에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 그는 적의 심장을 찌를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내부의 적들을 향한 숙청 작업도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초의 실장과 함께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태양건설 측과 미심쩍은 접촉을 했던 모든 임직원의 명단을 검토했다. 그는 어떤 동정이나 사적인 감정도 없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모두 해고하거나 한직으로 발령냈다. 그의 제국 안에서 배신은 용납될 수 없는 유일한 죄악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서연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자 그들의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서류에 기계적으로 지장을 찍은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질문에는 원망과 미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대답했다. 썩은 가지는 조용히 잘라내는 것보다 다른 벌레들까지 전부 꿰어낸 다음 한꺼번에 불태워버리는 게 더 확실하니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밤을 보냈던 서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고 시간은 모든 상처와 소문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유령그룹 스캔들은 점차 잊혀갔지만 그 사건이 남긴 결과는 몇몇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윤서연은 기업 정보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몰락과 함께 재기를 꿈꾸던 그녀의 가문 역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박기철 변호사와 윤태식을 비롯한 공모자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령그룹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태양건설은 강지훈의 무자비한 역공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건설사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 버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강지훈의 제국, 유령그룹은 그 거대한 폭풍우를 겪은 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강해져 있었다. 배신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강지훈이 직접 발탁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제 총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실력과 충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며 일하게 되었다. 유령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결속력과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강지훈 자신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경영자였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은 조금이나마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준 최민준 실장에게 더 큰 권한과 신뢰를 보여주었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배신이라는 가장 쓴 독을 마신 뒤에야 그는 비로소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어느 늦은 밤, 강지훈은 여전히 회장실의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미래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유령그룹의 새로운 10년을 책임질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파괴와 응징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창조와 건설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초의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비서의 의례적인 걱정을 넘어선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가 내민 차를 받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가 보여준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최 실장,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최 실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조 원이 투입될 그룹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자신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회장님,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그가 겸손하게 사양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의 말을 막았다. 지난 1년간 자네가 보여준 헌신과 능력이라면 충분해. 나는 이제 싸우는 왕이 아니라 길을 여는 왕이 되고 싶네. 그러려면 내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자신의 충심과 감사를 표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었다. 최 실장이 나간 뒤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그는 같은 장소에서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도시의 불빛 너머 유령 그룹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아내의 가면 뒤에 숨겨진 배신을 경계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모에 맞서 홀로 싸울 필요도 없었다. 그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의 사람들을 얻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의 제국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고요하고 희망찬 여명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하고 서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